저기 빛의 중첩과 간섭이야. 거의 같은 표현이야. 중첩이라는 건 그냥 겹친다는 뜻이야. 겹친다는 뜻, 그냥 가볍게 들어. 물리는 딱히 막 메모를 하거나 이럴 게 별로 없다.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거고, 쌤이 외워라. 그럼 아까처럼 5탄 연속 5번 이런 거 좀 외우라고 하면 될 거야. 파동. 쌤이 여기를 제목만 있잖아요. 빛이 있어. 빛은 중첩이야, 중첩. 파동은 중첩이 될 거야. 간섭이라는 건 중첩 중에서 있잖아. 그냥 있잖아. 어떤 서로 영향을 미치면 간섭 이렇게 불러. 중첩이라는 건 겹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미가 좀 넓게 쓰인다. 간섭은 그냥 중첩 중에서 보관 간섭, 상세 간섭 들어본 적 있냐? 혹시 안 들어봤냐? 단어만 들어봐도 보관 간섭하면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있어. 똑같은 파동이 두 개가 똑같은 파동이 있다고 치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딱 겹치면, 똑같이 겹쳐지면 파동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게, 지워져버렸네. 이런 게 그냥 보관 간섭이야. 근데 만약에 파동이 얘가 서로 있잖아. 살짝 반박자 엇갈렸어, 이렇게. 반박자 엇갈리면, 그럼 그렇게 만든 파동이야? 그럼 가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럼 저 파동이 신기하게 있잖아. 쫙 사라져버린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노이즈 캔슬링이야? 그럼 갈 거야. 이렇게 거고. 파동이란 단어부터가 되게 어려웠다 생각할 때.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 에너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10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쭉 서 있어. 첫 번째 사람이 일어섰다 앉았다 해.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사람까지 일어섰다 앉았다가 전달이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있잖아. 사람 10명은 다 매질이야. 매질. 매질이라는 건 이건 매개물질이라는 뜻이야. 매개물질.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일어섰다 앉았다는 이 운동 에너지가 10번째 사람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물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결파, 뭐 음파, 지진파, 빛 전자기파는 쌤이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쌤이 이제 한번 보여준 적 있었나? 근데 있잖아. 물결파를 있잖아. 우리가 보통 물결파를 수면파라고도 일단 부를 거거든? 수면 위에서 볼 거라서. 물결이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 있잖아? 원래 잔잔한 호수가 있었다. 여기다가 종이배를 하나 이렇게 띄워놨어. 여기서 손을 있잖아. 첨벙 칠 거야. 그럼 물결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있잖아. 저 종이배는 뒤로 밀려날까, 제자리에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까? 어떻게 알았어? 보통 이들 다 밀려난다고 하는데. 그치. 제자리에 있다. 어떻게 알았어? 봤어? 쌤이 있잖아. 고등학교 할 때 저걸 수업 시간에 딱 듣고 나서 쌤이 좀 놀랬어. 집에 와서 진짜 그대로 욕조에다 닫아놓고 있잖아. 이렇게 살살 해봤어. 진짜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물이 옆에 있는 물을 위아래로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이해되냐? 제자리에 있었던 쌤이 저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아까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7번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돛담배를 올려놓은 거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소리를 좀 구분을 좀 선생님이 하려고 그래. 혹시 문제에서 혹시 종파 영파가 나와 있나? 종파 영파. 학교에서 가르칠 건데 종파 영파가 나와 있구나. 선생님이 한 김에 잠깐만 좀 하고 가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니까. 용수철을 갖다가 흔들 때 좀 흔드는 게 나와 있나? 자, 한번 해볼게. 자, 용수철 이렇게 있다. 그럼 용수철 흔들 때 있잖아. 앞뒤로 내가 여기서 쌤이 손으로 여기서 손을 잡고 흔들 거야. 그러면 앞뒤로 이쪽으로 흔들었다가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용철을 위아래로 진동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진동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용철을 이렇게 흔들면 용철이 흔들리는 방향이 이쪽이거나 이쪽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흔들리고 여건 또 흔들리고 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용철이
이렇게 진동하면 진행 방향은 이쪽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얘를 진동 방향이 좌우고 얘는 진동 방향이 위아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결이라든지 뭐 물결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웬만한 파동들은 쌤이 아까 10명의 사람이 일어섰다 앉았다 했어.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파야. 근데 있잖아, 소리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 소리는 용처를 좌우로 흔드는 것처럼 진행을 해. 그래서 쌤 봐봐. 쌤이 여기 됐잖아. 쌤이 여기서 네 이름 불렀어. 형규야? 이렇게 딱 부르면 쌤이 너 귀에서부터 귀까지 공기 덩어리가 있어. 공기 덩어리가 위아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 얘가 좌우로 흔들려. 좌우로 흔들려. 좌우로 흔들려. 네 고막이 세워져 있냐, 눕혀져 있냐? 설마 눕혀져 있을까? 보면 고막이 귀 쭉 들어가면 세워져 있지. 그럼 쌤이 물어보면 항상 공기가 위아래로 흔들려가지고 고막을 때리는 게 유리하냐? 좌우로 흔들려서 때리는 게 유리하냐? 좌우 앞뒤로 흔들려서 때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쌤이 실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읽었어. 소리는 일반 물결이나 빛하고 달라. 앞뒤로 진행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파를 종파라고 불러, 종파라고 부를 거고, 지진파 중에서 P파가 종파야. 너는 저 지구과학 선택 안 했지? 그러면, P파는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외워놔. 지구, 가끔씩 물리에서는 원래 잘 나오거든? 그러면, 소리는 종파고 P파야. P파는 지진파 중에서 P파하고 S파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파는 횡파라고 불러, 횡파라고 부를 거고, 이 빛을 한번 이따 시간 되나? 보여줄 거고, 횡파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헷갈린다. P파가 그렇게 헷갈릴 거고, 종파랑 횡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너무너무 헷갈려. 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막 종 모양 그려가지고, 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종이 흔들려. 그럼 종파 이렇게 썼는데, 쌤이 나중에는 이렇게 외웠다. 피리 종소리. 이런 거 써놔라. 피리 종소리다. P파는 종파다, 종파. 근데 종파라는 게 뭐냐고 물어볼 거야. 종파는 뭐냐면 소리 같은 파가 종파야.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의를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파를 우리는 종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쌤이 종파가 저게 같은지 여부를 머릿속에서 고막이 세워져 있으니까 공기가 떨릴 때 공기는 앞뒤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려줘야 고막이 세워진 고막을 정확히 따닥따닥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쌤이 생각했다. P파하고 종파라는 게 있다. 봐주면 되고. 있잖아, 소리가 있잖아. 공기 중에서 빠를 것 같냐, 물속에서 빠를 것 같냐? 물속에서 있잖아. 한 4-5배 빠르다. 소리가 공기 중 340m/s잖아. 물속에서는 1500m/s야. 혹시 말하지 않았냐? 철길에서 갈 때 있잖아. 철길 고체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고, 철길 고체에서 빠르겠냐, 액체에서 빠르겠냐? 선생님 너도 말 안 하는 것 같구나. 있잖아. 이제 네가 나중에 대학교를 갔어. 네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 그럼 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 영화 보면 남녀 두 사람이 철길 딱 있으면 양쪽에 딱 올라가서 손잡고 안 넘어진 상태로 딱 걸어가는 거. 쌤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쌤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쌤도 그거 다 해봤어. 근데 있잖아. 그렇게 갔는데 쌤이 여기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가 어디 담양이나 뭐 이런 데 맨 종점에 가면 있잖아. 근데 철길인 데가 많이 있어. 누가 터치 안 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런 데가 사거든. 근데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있잖아. 기차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는 것 같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남자가 얼른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철길에다가 이 철도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기차 바퀴 소리가 정확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고체에서 소리는 전달 속도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그런데 쌤이 조금 있으면 헷갈릴까 봐. 근데 나와. 파동이 다 조금 있으면 나와. 근데
이거는 그 고체에서 빠른 이유가 뭐냐면 고체 원자가 다 붙어 있지. 원자가 막 흔들려. 옆을 막 때려. 흔들려 막 때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전달해 주는 거야. 공기는 공기 분자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 분자가 가서 떨리면서 때려주려면 한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때린 것보다 바로 옆에 때린 게 훨씬 전달 속도가 빨라. 그래서 소리는 공기 중에서보다는 고체에서가 빨라. 그런데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어. 어디 속도가 빠를 것 같냐? 있잖아. 공기는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높으면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엄청 빠르게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에서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 공기 분자의 운동이 엄청 크니까 차가운 공기는 가까이 좀 있어도 있잖아. 얘가 간 속도가 느려. 뜨거운 공기는 엄청 빨리 가니까. 쌤이 지금 요 다음 단원종 가면 쌤이 이야기가 나와. 쌤이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납득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더 뒤에서 좀 나올 거예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 여기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전부 다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같은 거예요. 가로축이 위치가 있고 가로축이 시간이 있어. 위치라는 건 여기서 있잖아. 물을 첨벙 때렸어. 여기서 사람이 물을 첨벙 때리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지. 위자 여기서 있잖아. 0.5m 떨어진 곳, 1m 떨어진 곳, 1.5m 떨어진 곳. 그래서 어느 순간 동시에 있잖아. 점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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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7개 점을 동시에 사진을 찰칵 찍은 거야. 찰칵 찍었더니 어느 순간 0.5m 지점은 최고 높이 가 있고 1.5m 지점은 제일 아래 내려와 있고. 이해되냐?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쭈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파장 들어봤지? 파장 혹시 기호 못 쓴 거 기억나냐? 파장은 기호를 한자로 들 입자하고 똑같이 써가지고 람다라고 부른다. 람다 같은 거 쓸 때 있잖아. 람다 어디 밑에 봐볼게. 혹시 람다 기호를 보면 파장 람다 기호 나와봐라. 여기 있다. 여기. 람다 기호다. 람다 기호. 람다 기호를 쓸 때 있잖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1번 2번 어떻게 쓸래? 저 인쇄된 걸 보니까 한자 들 입자랑 비슷한데 어떻게 쓸래? 2번으로 쓴다. 맞잖아? 왜냐하면 쌤도 몰라. 쌤이 대학교 전자국 가면 람다 맨날 쓰거든. 모든 교수님 있잖아. 이렇게 쓰는 교수님 아무도 없어. 다 이렇게 써, 이렇게. 그래서 쌤이 옛날에 말했지만 V를 이렇게 쓰는 교수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V를 이렇게 쓰는 선생님이 있다. 대학교 가잖아? 다 이렇게 쓴다. 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원래 V가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많이 있다. 쌤은 이렇게 쓴다. 람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파장 기호를 람다. 여기서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냥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파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파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단어를 요런 단어를 쓸 거야. 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야. 위는 위치를 말해. 이것만 해버리면 위상이 같은 두 지점이 하나 한 파장이야. 듣기만 해도 괜찮아. 네가 필요하면 네가 써라. 쌤이 근데 굳이 쌤이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써라. 쌤이 꼭 써야 될 건 쌤이 말을 할게. 근데 네가 쓰고 싶으면 써. 무슨 뜻이냐면 이 점과 이 점 위치가 서로 높이가 서로 똑같아. 하지만 운동 상태가 달라. 파동이 있잖아. 절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쳤으니까 요 점은 올라가려고 하는 점이고 요 점은 내려가려고 하는 점이야. 그래서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게 운동 상태다. 그래서 위상이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단어를 쓰는데 위치랑 운동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위상이 같은 두 점이면 어디든지 한 파장이라고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줄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변이 시간 그래프는 특정한 점을 내가 아까 있잖아. 여기 0m, 0.5m, 1m, 1.5m, 2m 내가 있잖아.
2m 지점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있잖아. 실제로는 그럼 이 점이 있잖아. 올라갔다가 여기 요 점이라고 할게. 1m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첨벙 쳤어. 첨벙 쳤어.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거예요.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쫙 올라간 그림, 그 다음에 내려온 그림, 올라간 그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했을 뿐이야. 올라간 그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점을 동영상으로 찍은 곳이야. 여기는 여러 점을 동시에 찰칵 찍은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놔라. 그러면 한 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총 4칸을 갈 거야. 앞으로 4칸을 문제 가서 많이 써먹을 거야. 4칸이 한 주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한 주기는 4칸. 그러면 한 칸은 4분의 1주기. 문제에서 많이 써먹을 거예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동영상이고 주기다, 주기. 시간으로 나타내주면은. 그리고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습니다. F도 잘 이렇게 안 쓰는데 F 공식이 하나 써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공식이. 저 뒤에서 아마 어차피 나올 거야. 자, F랍니다. 저거 처음에 할 때 저거 잘 안 외워졌다 생각해 할 때. 선생님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 V라는 거 있잖아. F는 피메일이야. 피메일이고 얘는 남자야. 남자가 무릎 꿇고 여자한테 있잖아.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읽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잖아. 그럼 V는 람다 F. 서로 등을 돌리고 있잖아.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거야. 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다. 학기 다닐 때. 안 외워져가지고. V는 속력이라는 건 F라는 건 얘는 진동수다. 진동수. 1초당 몇 번이나 진동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파장이야. 자, 저 공식을 직관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 너는 충분하겠지? 생각에. 1초에 10번을 진동할 거야. 그럼 쌤이 줄을 딱 잡고 1초에 10번을 막 흔들었어. 근데 한 번 진동을 딱 했을 때 있잖아. 한 파장의 길이가, 여기 파장의 길이가 2m까지가 쌤이 있잖아. 줄이 좀 가볍고 그래가지고 한 번 쫙 흔들었더니, 한 번 쫙 했더니, 그 다음 올라오는 2m까지 딱 갔어. 그러면 1초당,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거든? 10번이라고 치자. 근데 파장이 한 번이면 2m라고 치자. 1초당 파동은 몇 미터까지 갔겠냐? 한 번 흔들리는데 2m야. 2m 가. 10번 흔들렸지. 그러면 속력이 얼마냐? 1초당 20m 갔겠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할 거야. 이해됐냐? 외우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외우면 되게 좋다. 파장이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가 가는 거리야. 처음에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흔들었어 했더니 파가 이거 똑같은 점 나오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도 한 파장이야.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만 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놀랐는데 공식이 T라는 게 이게 주기거든? 주기? F를 진동수로 부를 거고 저 단어 F는 요 단어에서 왔어. 혹시 뭐냐 이거? 프리퀀시. 프리퀀트가 영어 단어가 빈번한, 그렇지? 빈번하게 가는. 이거를 프리퀀시를 우리말로 있잖아. 진동수라고도 하지만 주파수라고 부른다. 주파수, 진동수 같은 1초당 몇 번 진동해? 뭐 자주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이고 T가 주기야, 주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볼게. 1초당 10번 진동할 거야. 그러면 있잖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야? 1초당 10번 진동 쌤이 시켰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의 1.
그러면 공식이 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냐? 진동수가 1초에 10번이야?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건 이 10번이라는 요 진동수의 역수를 잡아주면 돼. 당연히. 이해됐냐? 쌤이 진짜 학교를 처음에 이 수식 나왔을 때 쌤이 좀 깜짝 놀랐어. 아니,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라고? 아니, 저게 복잡한 수식 계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막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었어. 잖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거야. 저거는 이제 여러 번 정말 자주 나와서 외울 거야. 그래서 V는 F 람다 쓸 거고 F가 T분의 1이니까 같았으면은 T분의 람다를 쓸 거야. 쌤은 이렇게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학생 잘 안 외워진다.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외우지 말고 V는 F 람다고 F는 T분의 1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자, 여기서는 파동이란 단원이거든. 파동은 나중에 뭐하고 반대냐면 입자하고 반대, 입자하고 반대. 파동과 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구공을 딱 던졌을 때 야구공은 두 개의 야구공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게 나올 때 충돌이지. 파동은 있잖아. 호수가 이렇게 넓어. 호수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파동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내.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딱 만들었어. 이렇게 딱 보내. 파동이 중간에 만나겠지. 만나면 파동이 이렇게 커져. 그런 다음에 있잖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파동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쓱 지나가. 그러면 여기 파동도 아무 일 없다니 이렇게 딱 지나가. 쌤이 처음에 이 말을 좀 믿기 힘들었어. 실제로 파동은 충돌하지 않아. 여기서 간섭이나 또는 간섭이라고 중첩이라고 써있고 중첩을 일으켰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이게 파동이야. 파동과 입자의 가장 큰 차이야. 저 뒷단을 가면 빛의 중첩과 간섭 나오는데 목차를 보여주면 빛의 이중성이라는 단원이 있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지금 이 앞에서 지금 파동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파동을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빛의 입자성을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거 조금 헷갈린다. 헷갈려가지고 쌤이 기본 정리하고 다음 시간 좀 빠르게 한번 나가볼게. 고생했다.